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정말 일주일 내내 오늘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금요일 말이죠. 주말이 온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마냥 시작합니다. 자, 지난 8일 K리그 전북과 대전간 경기에서 이 전북의 타노 스포츠가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양 검지를 눈에 갖다 대면서 마치 찢는 듯한 모습을 하죠. 자, 프로축구연맹 측은 일단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는데 동양인 비하하는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다. 아니다. 너도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심판한테다가 이렇게 팽팽하더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엄마 구정미 여사 사반할 때 아빠 밥도 안 차려주는 건 안 비밀 무조건 본방사수 하신 허승진님. 자, 서울 노원입니다. 탑차가 지붕 위에 짐을 잔뜩 저렇게 싣고 달려요. 아유, 쇼를 해라, 쇼를 하신 김영선님. 자, 동탄으로 가는 퇴근길에 엄청난 수의 까마귀 떼를 봤습니다. 저거 좀 보세요. 아우, 신기하면서도 좀 무섭네요 하신 엄유리님. 자, 지난 4일 23개월 딸아이가 열성 경련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무작정 병원으로 달렸어요. 소아과가 없었음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신 인천 서구 뉴성민병원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하신 김수희님. 자, 그리고 의정부의 오설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역시 가속 페달 밟았답니다. 자, 어제 경기도 부천시의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해서 2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앞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오작동 급발진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부천 제1시장에서 아주 큰 사고가 있었죠. 6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행인들을 덮쳐버렸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인 60대와 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19명의 이용객들이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고와 관련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직전에 물건을 점포에 놓고 후진을 하다가 다른 가게의 가판에 부딪혔는데요. 사고 확인을 위해서 잠시 내린 사이에 차량이 이동을 하자 급하게 차에 탄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남성이 처음에는 이를 시인했지만 곧바로 제동장치를 밟았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차량 안에 있는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남성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트럭에 후미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또 사고 현장에 급발진으로 인한 스키드 마크가 남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을 근거로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페달 오조작에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자, 이 운전자 처음에는 들으신 것처럼 브레이크 오작동 이런 거 주장했는데 아니 세상에 페달 블랙박스까지 달아놓고 어떻게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자, 그런데 이 남성 기저질환이 있었다면서요? 기저질환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음주라든가 약물 이런 것은 특이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평소하고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라는 게 뇌혈관이 줄어드는 모야모야병이라는 걸 앓고 있긴 한답니다. 모야모야병. 예, 이게 또 오래 알았고 이걸 약물을 먹으면 좀 졸리다고는 하는데 경찰에서 현재로서는 이 지병과 사고와 크게 연관관계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수가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이 지금 특례법상 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예, 공공장소 별별 사람들입니다. 자, 저희가 여러 진기명기 소개해드렸지만 이번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이거 거의 크리스마스 트리급으로다가 헤어롤이 그냥 여기저기. 동네 미용실 아니고요. 서울 지하철 3호선. 자, 머리카락에 볼륨을 한가득 준 채 큰 소리로 또 전화 통화까지. 자, 덜컹덜컹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도 말린 헤어롤은 단단히 고정. 도통 풀릴 생각을 안 하는데요. 공공장소 앞머리 헤어롤 딱 하나 정도는 그것마저도 꼴불견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 이거 역대급입니다, 이거. 네.
와, 네. 어제 오후 말문이 막혔어. 그 교수님 원고에 있는 거 말고 본인의 진솔한 심정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말을 못 하고 있어. 진짜 놀라서요. 네. 오후 4시에 어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뭐 저런 일도 뭐 집에서는 어머님들이 좀 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머리를 말 때 하는데 집에서 누가 뭐라 그래 저렇게 한다고. 근데 사실 집에서도 뭐 가족들이나 아들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좀 민망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MZ 세대에서는 앞머리 하나 정도는 하고 다니는데 맨 처음엔 전 그것도 좀 이상했지만 뭐 자주 보니까 좀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막 10개도 넘게 주렁주렁 달린 거는 정말 깜짝 놀랐네요. 제보하신 분도 저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기에다가 또 전화 통화까지 크게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가다가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려서 자기 이제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고 하는데 헤어를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담한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하셨습니다. 완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으셨어. 자, 두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자, 한밤중 인도에서 포착된 저 남성. 자, 보세요. 맨발을 쓱싹쓱싹 열심히 돌에 문지르는데요. 아유, 어디 보자. 이 각질 좀 벗겨줘. 아유, 이쪽 돌이 더 까칠하네. 아우, 예. 자리를 옮기더니 또다시 그냥 쓱싹쓱싹 그걸 제거합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에스테틱 숍 아니고 인도 한복판입니다. 아, 다 있어가면 각질 제거기 1,000원이면 사는데. 아, 제발 좀 저러지 맙시다, 제발. 그제 저녁 7시 30분에 경기도 구리시의 한 대로변에서 이 제보자가 목격한 상황인데요. 당시 제보자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자, 한 중년 남성이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3분가량 쉬지 않고 저렇게 보조석 위에 발 뒤꿈치를 딱 올려놓고 저기 누가 앉을 거 아니야. 쓱싹쓱싹쓱싹 하고 있는 거예요. 각질 제거한 겁니다. 제보자가 20여 분 뒤에 이분도 좀 신기해요. 해당 장소로 다시 지나가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보자분도 네, 저 남성이 떠난 자리에 하얀색의 죄송합니다. 하얀색의 각질 가루들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이 보조석 겉면이 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각질 제거하기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싫다 진짜.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외계인이 보낸 선물. 자, 얼마 전이었죠. 11월 11일 이 막대과자 데이를 맞이해서 집 앞으로 도착한 택배가 있었으니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막대과자, 대왕사탕, 초콜릿, 보기만 해도 달달한 간식들이 상자 안에 가득. 자, 누가 보냈나 하고 봤더니 보내는 사람에는 외계인. 자, 심지어 보낸 주소도 우주동 하늘길 1층. 자, 삐뚤빼뚤 우편 번호는 01234. 전화번호 대신 카톡 아이디를 적어놨는데 아하, 이 수상한 상자의 발신인은 도대체 누구요? 남친의 혹시 서프라이즈 선물? 남친이 외계인? 좀 이상하죠. 지금 방금 배경음악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 화요일 일명 막대과자 데이였죠. 11월 11일 아침에 경기도 안성에 사는 제보자의 본가 앞으로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택배 송장에는 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과 주소, 우편번호가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란에 외계인, 받는 사람란에 제보자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또 상자 안에는 뭐 막대과자, 사탕, 초콜릿 같은 먹을거리가 가득 담겨 있었고요. 그중에 꼬챙이가 꽂힌 사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는 물음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대요. 좀 쎄합니다, 좀. 그러게요. 저기가 이제 본가, 경기도 안성의 본가에 갔는데 제보자분은 현재 서초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본가를 떠난 지는 10년이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 3년 전에 연애도 한 적도 없다고 하시고요. 주소를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알고 본가로 도대체 택배를 보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 다니고 주택인데 주차장이 또 따로 있어서 그 주차장 뒷면 건물이라고 정확하게 어딘지를 짚어서 택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분은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데 사실 경찰에서도 이걸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안에 무슨 위협하는 무서운 물건이 들어있었다거나 아니면 저게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 반복해서 보내면 법 위반이 되는데 현재에서도 경찰이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저 카톡 아이디가 모르겠습니다. 저게 제대로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무섭다면 본인이 하시는 마시고 좀 잘 아시는 좀 주변에 마동석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한번 카톡이라도 보내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여튼 저도 지금으로서 좀 모호하네요. 어떻게 말씀드릴지가. 희한하네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외제차는 사야 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내년 봄에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현재 며느리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아들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둘 다 직원 월급도 못 줄 만큼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아들이 부업으로 새벽까지 배달 일까지 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집에 온 며느리가 독일산 고급 외제차를 끌고 온 겁니다. 어머, 하은아, 이 차는 또 뭐니? 아, 어머니, 새로 뽑았어요. 전에 타던 게 폐차 일보 직전이라서.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네 요즘 가게 어렵다며. 뭐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어? 어머니, 저희가 무슨 돈이 어딨어요. 내일에 제가 뭐 다 갚겠죠? 한 10년 정도 있으면 갚을 수 있어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매달 50만 원씩이나 내면서 이 외제차를 꼭 타야 하는 건가요? 심지어 3년 전에 새로 산 멀쩡한 아들 차도 따로 있거든요. 집 살 때 받은 대출도 아직 다 안 갚았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러나 걱정이 돼서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남편은 다들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게 놔두라는 입장인데요. 내년에 아기까지 태어나는 마당에 경제적 관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그대로 놔둔다는 자아예요. 아이고 참말로 별 걱정을 다 하고 앉았네. 지들도 다수가 있겠지. 그리고 걔네가 너보다 더 부자야. 식당에 카페에 사업장이 2개나 된다고. 아, 누가 누구 걱정을 하고 앉았어 지금. 어이구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자, 다음 한마디 한다는 자아예요. 아이고 이런 헛똑똑아. 고 여우 같은 며느리 딱 보면 몰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 말이야, 너 CM이 너.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개 앞세워가지고 무더니도 뜯어갈 거다. 미리 딱 선을 그어, X. 자, 최영준 평론가님. 예, 뭐 나이와 신분은 성인이고 부모인데 아직 생각하는 것과 행동은 아이 같습니다. 지금 남편이 지금 뭐 잠주려 가면서 새벽에 배달해가지고 겨우 생활하는데 저기서 아내가 또 외제차를 사고 온다? 이거는요. 아, 저는 아직 어린 생각 같고 저기 아기가 태어나고 아무리 또 생활이 어려워도 저거는 절대 고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본인이 가지고 싶은 뭐 물건을 갖고 차도 사고 이걸 뭐 누가 말리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딱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한다. 이렇게 딱 기준이 있어요. 내가 버는 돈이 이만큼인데 요걸 살 수 있으면 사지만 능력이 안 되면 그건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 아빠 차도 대출금 내야 되죠. 집 대출금에 카페에 식당에 아기까지 태어난다. 이 상태에서 지금 3년 된 새 차가 있는데 외제차를 그것도 새 차로 뽑는다? 이해는 안 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요즘에 이제 기준이 뭐 저도 이제 기성세대다 보니까 많이 다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잘 최영진 아나운서 내지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실 때 잘 짚었는데 혹시 정말 시댁 믿고 저러는 거 아닌가라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겠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도 이제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나도 살기 급하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저거 큰일 납니다. 저런 식으로 사시면. 그렇군요, 김하은 아나운서. 저희 가족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 알아서 하게 일단 냅둬라. 진짜? 당해봐야 안다. 나중에 후회도 그들이 할 거고 갚는 것도 그들이 할 거다. 정말 많아요. 김선자님, 박수영님, 나임님, 뉴도롱님, 아르키님 전부 다 냅두라고 하셨는데 OYS님께서 다만 부모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는 각서는 미리 써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투터치. 예.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 침대. 외우면서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어.
떠나자, 알바몬으로. 익숙한 공간을 떠나 알바도 하고 좋은 기억도 쌓고 알바 여행이 되다. 알바몬.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알리익스프레스 광분제선 순발력이 관건. 11초 안에 빠르게 담아야 하니까 스트레이트로 터치. 11초 동안 최대한 많이 담아라. 광분제 기념 11초 장바구니 챌린지. 알리익스프레스. 합법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는데 한 유튜버에게 신고 협박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유튜버가 계속 영상 촬영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요즘에 무슨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분들 많죠. 무슨 헌터스 뭐 예를 들자면 자, 사생활 보호나 사실 확인 등 상당히 고려할 게 조심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제보가 저희에게 연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2살 아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 2살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한 백화점의 문화센터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아이가 뇌경색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인해서 좌뇌 손상이 있고 그 좌뇌 손상 때문에 오른쪽에 손하고 발을 잘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때 보호자 운전용이라고 이제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격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그리고 주차를 잘 해놨습니다.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고 나서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2번이 오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5분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이게 무슨 전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주차장에서 다시 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아까 바로 그 전화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카메라하고 마이크를 들고 제보자한테 막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마이크를 든 남성이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보자 차량이 마치 주차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보자가 도대체 누구시냐, 유튜버냐라고 물어봤더니 남성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대뜸 경찰도 아니고 그 백화점 주차 관리원도 아닌 자칭 유튜버라는 사람이 막 카메라 들고 나타나서 막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뭘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짜고짜 과태료 200만 원. 자, 직접 그 영상 상황 만나보시죠. 네. 유튜버세요? 이건 줄 아는데 남편이 유공자고 장애인 주차 자리는 얘가 장애인이라 가능하거든요. 차에 국가유공자 스티커가 있고 장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잘 지키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뜸 와가지고 장애 주차 스티커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고 유공자 스티커는 주차 불가인데 왜 세워놨냐. 대뜸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발급 일절 보고 나서 2020년 남편이 장애인이세요? 아니요, 애가 장애인이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콘텐츠만 찍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유 참. 네, 차에 국가유공자 스티커도 있었던 점이 그 유튜버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제보자의 남편은 군복무 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동차 표지를 2020년에 발급을 받아서 차에 붙여뒀는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표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불가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유튜버가 이 점을 문제를 삼으면서 계속 뭐 과태료 200만 원이니 뭐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아서 작년에 2024년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을 받아서 함께 부착을 해두고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관련해서 제보자가 주민센터에도 문의를 해봤었대요. 그런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뭐 당연히 아이와 함께 차를 탈 때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했고요. 백화점에 간 그날도 아이와 함께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버가 대뜸 나타나서는 국가유공자 스티커가 있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쓸 수 없는데 여기에 왜 주차를 했냐, 잘못된 거니까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 좀 협박적으로 말을 하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선 정말 황당했겠죠. 제보자는 나도 부정 사용했을 때 벌금이 얼마인지 안다. 남편이 유공자고 아이가 장애인이라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주차 표지를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튜버가 나타나서 뭐 동의도 얻지 않고 촬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그냥 오지랖이야? 그러게요. 일단 제보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던 게 분명히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고 남편분이 장애인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는 게다가 카메라를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방향이 있는데 누구를 찍는 건지 장애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화면을 보지 않으니까. 이것도 기분이 나빠서 그 장애인인데 왜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 했냐라고 하니까 싸우자는 거냐 지금 나오고, 그 유튜버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고했으니까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니 들어가든지 말든지는 왜 이걸 제보자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데도 보니까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 차량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묻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너무 황당한 상황이고, 이거는 뭐 말이 공익 목적이지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자기 그냥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촬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분도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에 돌아온 대답이 안 그래도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 유튜버 신고를 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당신 처벌하겠다가 경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처벌 원하시냐라고 했더니 처벌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불안감 조성으로 일단은 경찰에서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들었답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뭐 본인들은 공익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런 걸 방송 콘텐츠로 쓰면서 후원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사익을 챙기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일부 유튜버들. 자, 근데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퇴근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다가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데 계속 누가 미행을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가 이제 파주에 사는 분인데요. 지난 8일에 여자친구와 친형 이렇게 셋이 퇴근 후에 이제 PC방 가서 뭐 라면도 먹으면서 한 4-5시간을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게임도 하고요. 자, 그리고 형과 여자친구를 차례로 이제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뭐 차를 이제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가면서 이제 먼저 형을 집에 내려다 주고, 이게 지금 후방 블랙박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형을 이제 내려다 주고 또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려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보자의 차를 저렇게 이제 바짝 뒤쫓는 차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또 원래 차가 많지 않은 곳에서 저렇게 이제 차가 따라붙으니까 이게 걱정도 되면서 금방 또 티가 났다고 합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자 계속 신경이 쓰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일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형을 내려주고 여자친구 데려다 주는 길에 계속 뒤에 따라오니까 거기가 인적이 드문 곳인데 자꾸 차가 따라오니까 수상해서 그냥 갓길에 잠시 멈췄어요. 근데 똑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막 내려가지고 담배 피고 저희 차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망가야겠다 싶어서 도망가는 길에 경찰이 저희를 세우더라고요.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서 저희한테 음주 측정을 하고 간 거죠. 아이고, 경찰까지 왔어. 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차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나만 아는 새길로 가서 따돌렸는데 이번엔 경찰차까지 온 겁니다. 그러더니 음주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이 측정기를 막 들이미는 거예요. 당연히 뭐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걸리진 않았는데 황당했던 게 이 사실을 형에게 공유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안 그래도 네가 나 내려주고 간 다음에 여기에도 경찰이 왔었다 라면서 그 경찰들이 요즘 음주운전 잡는다는 유튜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를 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도 당하고 또 낯선 차가 막 갑자기 미행까지 하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제보자 대체 누가 언제부터 미행을 했던 건지
건지 알고 싶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는데요. 일단 제보자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들은 따라붙고 있었고요. 경찰이 말한 이 음주운전 잡는 유튜버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라이브 방송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채널이 딱 하나가 나왔다고 해요. 예, 제보자와 제보자의 형은 정말로 이 채널의 주인들이, 이 채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미행했던 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시 그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 직접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곳으로. 자,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뭐 음주운전 이렇게 유튜브에 치니까 딱 라이브 하는 그 방송 딱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다가 저희 차종 얘기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얘네가 맞구나. 처음에 저희를 쫓아왔던 차 옆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차 운전자가 내려서 저희 차 안쪽을 보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 우리 시청자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2층에 한 차 있고 3층에 방송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을 스캔을 하더라고요. 댓글에 뭐 6명 올라갑니다. 대리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차들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팀을 짰구만요. 그러게요.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분은 그 유튜버가 진짜로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주차를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고 있으니까 자기 차가 올라가니까 그 유튜브에 바로 몇몇 차량 번호 뭐 무슨 차 올라간다 이렇게 바로 글이 달리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뭐 남자 5명이 올라가고 있다. 대리 확인해라. 3명 술 취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쭉 보고가 올라가고 있고 또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역시도 아 여기 지금 어디 아파트 가면 음주운전자 많을 것 같다 이런 걸들을 막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나쁜 거죠.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추격을 하고 감시하고 무리지어서 게다가 사람들을 막 라이브로 또 방송에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게 과연 정의에 맞는 것인지 그 일반 시민들 자칫하면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콘텐츠랍시고 소비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를 하신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차량 번호나 집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노출이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명백하게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알 수 있게 만들면 그 와중에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낙인 찍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걸 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가죠. 대전의 한 복싱장으로 배달 기사들이 잇따라 들어갑니다. 치킨부터 화로회에 오징어회, 일본식 라멘까지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네, 여보세요? 네, 저 시킨 적이 없거든요? 시킨 적이 없는데 자꾸 누군가가 시켜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이러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들이 연이어 배달되는 이 황당한 상황. 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예, 대전에서 복싱장을 운영하는 여성 관장님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최영진 평론가님. 예, 9월 25일 오후였습니다. 제보자인 대전의 한 복싱장 관장은 아이들과 과자 파티를 하기로 한 날이어서 문을 열자마자 이 나눠 먹을 그 과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과자를 먹으려는 찰나에 배달 기사 한 명이 이 복싱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배달이 도착한 건데요. 관장은 처음에 아이들 학부모님께서 보내셨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배달 기사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후불 결제라고요? 자, 직접 확인해 보시죠. 후불 결제라고요? 저희가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5만 원. 15만 원. 아, 난데 여기 안 시켰다는데? 안 시켰어요. 저희 주소 맞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결제는요? 결제를 해야 돼요. 저희는 시킨 적이 없어요. 저희 아까 전에도 치킨도 왔었거든요. 네. 시킨 적이 없는데 자꾸 누군가가 전화해서 시키고 있거든요. 네, 여보세요? 네, 저 시킨 적이 없거든요. 시킨 적이 없는데 자꾸 누군가가 시켜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이러는데.
학부모님이 시켰는데 후불 결제를 하라고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처음에 도착했던 것은 치킨이었습니다. 배달기사분이 치킨하고 콜라하고 간뜩 들고 왔는데 후불 결제 15만 원어치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시킨 적도 없는데. 그래서 한쪽은 주문한 적이 있고 한쪽은 또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치킨집 사장님한테 직접 배달기사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킨 적 없다는데?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제보자분이 직접 설명을 해서 배달기사를 돌려보내는데 그러고 나서 3분 뒤부터 또 다른 배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화로회, 오징어회, 일본 라면까지 왔다라는데 연달아 복시장으로 도착했고 모두 후불 결제로 했습니다. 자, 치킨, 화로회, 오징어회, 일본식 라멘. 아하, 이거 누가 작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한 번이면은 누가 잘못 보냈나 할 수 있는데 4번이라니까 참 의도적이죠. 자, 그날 복싱장 문을 열고 3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첫 번째 배달이 도착을 했고 그 후로 45분 사이에 주문하지 않은 음식들이 연이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배달된 음식 양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치킨 4마리에 화로에 대사이즈, 해산물 세트에 물회, 오징어회 2개, 또 모둠회, 심지어 일본식 라멘집에서는 사이드 메뉴에 옵션까지 다 추가해서 각각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배달 온 4건을 모두 합치면요, 총 53만 원, 40인분이 넘는 엄청난 양인데요. 관장은 처음에는 그저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 배달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짓일까요? 관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이거는 한 개도 아니고 4개잖아요. 거기서 그냥 다 추가해라. 무조건 10만 원 이상 시켜라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무조건 10만 원 이상 시켰다.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안심시키면서 그렇게 시켰다는 걸 딱 내용을 이렇게 듣고 나서 확실하게 이 사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나한테 테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체가 탄로 날까 봐 주문자를 알바로 고용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문자는 복식장에 있는 대전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사는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어허. 이 청소년은 메신저 앱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구합니다라는 문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작성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성자가 그 복싱장으로 후불로 10만 원 이상만 주문해서 배달을 해주면 된다. 아무 피해 없을 거다. 그리고 배달 요청 사항에는 관장님이랑 관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 부탁드린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주문자 학생은 뒤에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지금 이 관장께서는 복식장이 올해부터 원래는 2시 반에 문을 열었는데 3시 반으로 문 여는 시간을 바꿨대요. 근데 그때쯤 돼서 딱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배달이 착착착 왔던 겁니다. 그런 데다가 또 이런 문구까지 써 넣으라고 한 걸 보면 아마도 복싱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진범인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복싱장 문 여는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뤘는데 그 시간 딱 맞춰서 오픈하는 시간 딱 맞춰서 배달이 다다다닥 온다. 뭔가 이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관장님도 학생의 말이 맞다면 누군가 메신저 앱으로 사람을 구해서 이제 벌어진 일을 아니겠습니까?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요? 이게 학생의 주장인데요. 학생이 범인에게 메신저로 가게에서 전화 왔는데 이 복싱장에서 주문 안 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어보자 이 범인이 대화창을 나가버리면서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현재 관장과 피해 식당 사장들이 경찰에 신고하긴 했습니다만 이 범인이 이 보안이 강력한 메신저 앱을 이용하면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경찰은 계정 주인을 찾기 위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피해 식당 사장들도 그날 주문을 받고 열심히 만들어 보냈는데 음식들을 다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안 그래도 영업할 때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이런 일까지 겪어서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또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어이없고 화도 났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상은 포기한 상태라는 말을 또 전했습니다. 그 메신저 앱이 아마 텔레 그건 것 같은데 자, 이 일이 9월 말에 있었으니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 범인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 이게 이제 피해 보신 사장님들도 손에
이 관장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 관장님이 이제 어머님하고 두 분이서 복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출퇴근도 어머님과 함께할 정도로 무섭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범인을 빨리 잡아야 그런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피해 보신 그 식당 운영 사장님들 그 피해도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이분을 좀 이 범인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경찰께서도 어렵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진짜 이 관장님 말씀 따라 이런 일 비슷한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영업자도 가뜩이나 힘든데 관장님도 힘드시고 꼭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진짜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이 배달 테러가 이 메커니즘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다. 진짜 작정만 하면 진짜 사람 골탕 먹이는 게 별일이 아니겠다 이런 좀 두려움이 듭니다. 좀 경찰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다음 날 중요한 시험을 앞둔 동생에게 언니가 손수 저녁 밥상을 차려줍니다. 갖가지 맛있는 반찬에 따끈한 미역국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밥상을 본 여성은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정작 언니는 상황도 모른 채 그저 뿌듯하기만 한데요. 이 자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 2026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치러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험 결과보다 이 언니 때문에 기분 잡쳤다라는 이 동생분의 사연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자는 올해 20살이 되는 여성이고요. 7살 많은 친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좀 많은 언니는 엄마처럼 좀 잘 챙겨주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막 내로남불에 잔소리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는 나는 되지만 넌 안 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다 이 언니가 어느 날부터 또 한 가지 꾀를 부렸는데요. 사연자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 장면을 그때그때 사진으로 탁탁 찍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사연자가 옷을 입고 그냥 아무데나 좀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세면대에 머리카락을 치우지 않아서 좀 지저분하면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다가 나중에 싸움이 나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야 너도 이랬잖아 너나 잘해라 이러면서 이제 역공을 펼쳤다고 합니다. 약간 좀 편집증적이 좀 무섭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긴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언니가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해서 상견례를 하게 되는데 아니 언니니까 당연히 자기도 이렇게 참석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장염에 걸려가지고 상견례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 하게 되는데 그날 이제 예비 시어머니가 아유 동생보다 서운하다 이 말 한마디 딱 했대요. 그 말 하면 딱 했더니 너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 체면이 깎였다 어떻게 할 거냐 난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체면이 깎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동안 싸우던 언니가 갑자기 말을 걸었대요. 결혼식 축사를 해달라, 축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성격이 저러니까 언니도 친구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구박을 받았는데도 또 그럴듯하게 축사를 해줬답니다. 언니가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시부모님이 칭찬 많이 했다라고 잘했다고 또 그렇게 또 기분이 풀렸답니다. 자, 하지만 이 언니가 이 결혼 후에도 동생이 하는 일마다 계속 이 트집을 잡고 태클을 걸었다는데요. 자, 일단 7살 많은 언니 박상희 교수, 이 사연자 동생 김하은 아나운서 미니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야 박하은 너 수능 망했다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언자야 예언자. 언니 왜 나한테만 그래. 나 재수할 거니까 이제 신경 갖고 오지 마. 야 재수? 야 근데 재수도 좋은데 너 살 좀 빼. 내 고3 때는 그냥 뒀는데 야 완전 심각하거든? 언니 진짜 말넘심이다.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고3, 나 지금 방금 시험 쳤는데 어떻게 살 얘기를 해? 와 진짜 너무한다. 됐고 아무튼 너 우리 집엔 삼수 이런 거 없다. 너 공부 안 하면 진짜 죽어. 야 진짜 친자매 느낌 난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가운데 있는 양지열 변호사님 막 덜덜 떨고 있었어. 자매가 싸우니까 이렇게 무서운가요? 오 살벌해. 예. 자 최영진 평론가님. 그래서 결국 사연자가 올해부터 이제 재수를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악재가 팡.
올해 사연자의 어머니가 이제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이제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항암 치료 등 병원에 이제 자주 가셨는데요. 자, 이에 집 가까이 사는 언니가 그래, 내가 살림 좀 도울게 하면서 자주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척 고마울 뻔했지만 실상은 굉장히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왜요? 당시 이제 사연자가 다니던 독서실이 이 공사를 하게 되는 바람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언니가 3살, 2살 조카를 데리고 와서 야, 청소기 어디 있어? 야, 이건 어떻게 써? 야, 이건 뭐야? 이렇게 끝도 없이 물어보면서 이 재수생의 혼을 그냥 쏙 빼놓았다고 합니다. 아하. 자, 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는 요란한 청소기 소리에 거실에서는 올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 K-팝 귀신 때려잡는 그 애니메이션 예. OST 있지 않습니까? 아, 얘기해 주세요. 예, 요게 이제 뭐 데몬 헌터스 예. 그 주구장창 이제 흘러나오다 보니까 언어 문제를 풀라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 되잖아요. 계속 이제 귓가에 맴돌고 나도 막 이렇게 막 계속 했다고 합니다. 결국 좀 조용히 좀 해달라 그러면 언니는 유세 부리지 마 너 라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망의 수능 전날, 그러니까 그제가 온 거죠. 사연자의 멘탈이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시게 돼서 엄마가 언니한테 수능 전날이랑 당일에만 동생 좀 잘 챙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능 전날 저녁에 언니가 이제 집밥을 챙겨왔다면서 저녁상을 이제 내왔는데 사연자 막 고마운 마음에 밥상으로 달려가 보니까 반찬들 사이에 미역국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미역국 미끄덩 해가지고 이거 미끄러진다고 수능 앞두고 수험생들이 가장 피하는 음식이잖아요. 사연자가 아니 언니 웬 미역국이야? 라고 물으니까 언니는 아 내일 형부 생일이라서 그 김에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아 야 나도 미신 알아. 근데 수능 당일도 아닌데 뭐 그럼 뭐 너는 뭐 그렇게 보겠지 뭐 이러면서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 일단은 꼭 참고 어떤 내색 없이 고맙다는 말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뭐 당일 아니고요. 당일 아침 아니고 전날이니까 미역국 그래, 에이씨 하고 자 그런데 수능 당일날. 네, 이번엔 더 세게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당일날 점심식으로 사연자분은 김밥 2개 정도 포장해 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언니가 도시락을 준비했다면서 건네다고 합니다. 일단은 고맙게 받아들고 수능 시험장에 가서 오전 시험을 힘겹게 치르고 한숨 돌리려고 도시락 뚜껑을 탁 열었는데 안에 들어있던 게 낙지죽이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게 죽 썼다라고 하잖아요. 시험에서 죽 썼다. 미역국 못지않게 수능에서는 피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운 빠지는 일입니까? 미역국에 이어서 낙지죽. 저는 정말 멱살 잡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연자분은 언니가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나? 착하신 분이네요. 저 같으면 진짜 멱살부터 잡았어요. 아, 뭐 그렇죠. 뭐 재수생 입장에서는 삼수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왜냐면은 이게 뭐 물론 미신입니다만 하나하나가 진짜 가장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죽 주고 미역국 주고 하니까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죠. 자, 수능 마친 뒤에 사연자는 오늘 잘했냐는 아빠의 이제 전화를 받았고 속상한 마음에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아빠한테 이제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아이고 우리가 곁에 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오히려 마음 아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받자마자 언니가 대뜸 야, 그깟 미신이 뭐라고 사람 정성을 너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예, 버럭 소리를 또 질렀다고 하고요. 언니는 미신이고 뭐고 난 그런 거 안 믿는다. 네가 공부 안 해놓고 왜 음식 탓을 해? 이렇게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사연자 동생과 언니 간의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언니도 수능 쳐봤잖아. 아 이거 그냥 미신이 아니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수능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야, 나도 사정이 있었다고. 도시락은 싸줘야 되는데 늦잠은 잤지. 나뭘 어쩌라고. 죽집밖에 안 열려 있었다고. 아 그럼 차라리 그냥 쌀 끓여가지고 흰죽을 싸주던가. 아니 무슨 뭐 미끄러운 거 못 먹어서 지금 귀신이 붙었나? 뭐 이렇게 미끄러운 걸 좋아해? 왜 낙지죽을 싸? 야, 너 낙지 좋아하잖아. 아 그래, 도시락 안 싸줬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언니, 아니 고마운 건 고마운데 나 재수잖아. 너 얼마나 간절한지 알잖아.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수능 망했지? 네가 망해놓고 내 탓하는 거지? 야, 죽값이나 내놔.
야, 막 화나요 옆에서. 오늘 지금 방금 대기실에서 두 분 싸우셨어요? 사이 안 좋아요 평소에? 아니 왜 그래요? 무서워. 실제로 되게 친한데. 그러니까요. 최영진 평론가님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근데 솔직히 어지간하면 이런 사연 코너에서 사연자 편을 들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준비 잘했으면, 무슨 도토리묵을 먹든. 이 언니 같은 사람아. 나 솔직히 이건 좀 억지스럽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 같은데요. 저는 단순하게 지금 수능과 관련된 사안만 들여다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거예요. 과거부터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잘못하면 그거 트집 잡고 사진 찍어놓고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동안 이 관계에서 정말 사이가 좋고 동생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면 낙지죽을 싸더라도 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줬구나라고 했을 텐데, 그동안 우리 저 진행자께서 이게 그동안의 과정을 하나도 안 보고 공부만 안 했다고 하면 이 언니 같은 사람아. 채팅창에서 벌써 욕을 먹고 있어요, 양 변호사님. 사실 저도 이제 저도 30이 넘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잖아요. 사법시험을.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시험 앞두고는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대, 이제 20살이잖아요. 재수해봐야. 저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언니가 또 나이가 많으면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죠. 잘못했죠. 자,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누가 용서하느냐에 보다 중요한 거는 둘 관계 패턴을 파악한 후에 그걸 조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형제 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 둘의 관계를 잘 맞춰 나가고 조율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부모님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잘 관계 패턴을 해서 이제는 언니가 통제하거나 신경질 부리지 않고 동생은 억울하지 않고 잘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차량이 여유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화르르 노란빛과 붉은빛이 뒤섞인 화염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새들도 놀라서 날아가고 시커먼 연기가 무섭게 몸집을 키웁니다. 잠시 전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걸어가는 남자 뒤로 트럭이 슥 커브를 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콘크리트 방어벽을 들이받으면서 폭발이 발생합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온 직후에 검붉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요. 그리고 뽀얀 연기가 가득 찹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고 차량은 가스 장비가 장착된 화물용 트럭이었고 방호벽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스차였구나. 다음 이어갑니다. 자, 검은 차 뒤로 한 남성이 경찰들과 팽팽하게 대치 중입니다. 그런데 그 남성 무려 30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제압봉에 스프레이까지 들고 제지하지만 남성은 흉기를 놓지 않고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저래? 저 남성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서 흉기를 앞으로 쭉 내미치 이동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검은 차 속도를 내고 남성을 향해 쭉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달리는 차량이 남성을 피할 수도 없이 그대로 차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자, 뒤로 가닥 넘어진 남성, 경찰들이 재빠르게 뛰어가 제압을 하는데요. 물론 차로 사람을 치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오죽하면 운전자가 그랬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잘하셨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안 들리네. 자, 책 넓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남성이 은행 안으로 쩔뚝쩔뚝 힘겹게 들어섭니다. 지팡이까지 쥐고 끙끙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여간 불편해 보이는 게 아닌데. 다쳤나 보다. 그런데 그 남성 은행원에게 다가가 쪽지를 건네고요. 은행원이 당황하면서 책상에 돈을 올려놓습니다. 저 남성 정체는 바로 강도였습니다. 저 남성은 돈을 한 손으로 주섬주섬 챙겨 가방에 우겨놓고는 휙 돌아섭니다. 그런데 절뚝거리던 발걸음 어디 가고 뚜벅뚜벅 갑자기 빠르게 은행을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벌레벌떡 뛰기까지 합니다. 와우, 유주얼 서스펙트. 그러게요. 돈을 챙겨 도주한 이 남성 그래봤자 검거됐다고 합니다. 걸음걸이까지 바꾸는 계획 범죄를 저질렀으니 죄값은 달게 세게 받아야죠. 근데 왜 굳이 저렇게 안 돼? 모르겠어.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